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오늘은 메이저 카드 17번입니다. 별 카드에 대해서, 더 스타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세 장의 다른 카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난나죠. 여신타로입니다. 여신타로, 가디스 여신타로고요. 17번 더 스타라고 되어 있으면서 밑에 이난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난나 신은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라,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이제 이 이난나 여신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송되고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나온 여신이고요. 아마 이란 이쪽에 있던 여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하늘의 여신에 보면은 옷에 별로 잔뜩 옷이 장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지개 목걸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목에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 목걸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황도대라고 하는 하늘의 별자리를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천궁도 별자리를 배워보시면은 12천궁도를 이루는 말은 흔히 말하는 황도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늘의 별자리를 나타내는 황도대 상징을 허리에 두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조승달 모양의 왕관을 썼고요. 또 하늘에 큰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별은 무슨 별이죠? 육각형의 별입니다. 육각형은 지혜의 별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여신은 이제 두 마리의 사자 같아 보이죠. 아무래도 하나는 암사자, 숫사자, 이렇게 두 마리 사자가 뚜렷하게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사자를 어떤 동물처럼 마차를 끄는 거든지 아니면 수호신이든지 이런 형태로 사자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신을 나타내고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지만은 달은 자체 발광을 못 하지요. 그래서 보통 달은 여자를 상징하고 태양은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난나 여신은 하늘의 여왕이기도 합니다만은 달의 여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달의 여신은 결국은 이제 달이라고 하는 건 음의 세계죠. 그러니까 촉촉한 물기, 그러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이 여신이 하늘의 달빛을 곡식에 뿌려야 그 달빛이 곡식에 스며들어서 곡식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난나 여신이 남편과 함께 언니를 찾아서 지하세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화에 보면은 지하세계를 방문하는 와중에 7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7가지 옷을 다 뺏겼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도 다 있고, 그래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하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늘에 달이 안 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난나 여신이 나중에는 죽어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데,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달의 역할을 못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 이난나 여신은 천상의 여왕으로 추앙받고 있고요. 그래서 카드 의미로서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정진하라, 이런 의미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실행시키는데 겁먹지 마라, 성공하고 창조 행운성이다. 그래서 또 이게 거꾸로 나오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주어진 복을 따르지 않음, 위험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보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유럽 연합 깃발 같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마 전 유럽 연합 깃발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의 깃발 같고요. 사자도, 암사자도, 숫사자도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골든 타로입니다. 그녀가 2개의 물병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걸 땅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붓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역시 별이 7개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첨탑 같은데 거기에 뚜렷하게 큰 별 하나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어가 개울가에 뚜렷하게 있고요. 제일 아랫부분이죠. 더 스타 위에 인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꼬리 같은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개 3마리가 이제 새 방향에 서 있고요. 황새도 한 마리 보입니다. 저기 검은 새 하나, 그 다음에 사냥개 2마리하고 복슬복슬한 개, 그 다음에 황새도 한 마리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가 개울에서 멀리 떨어져 완만한 시골의 풍경 같다. 저기 집 같은 데 보면은 물레방아도 하나 보이지요.
근데 특이하게는 이 여자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처럼 아주 옷을 벗고 있는데 조금 더 뭐 서양틱한 이 시대가 만들어졌었을 때 대부분 이 여자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주 카드 읽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내가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희망, 꿈의 실현이고 창조적 성취에 대한 찬사, 뭐 기쁨, 건강, 행복, 뭐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나게 되면 뭐 비관적인 마음으로 뭐 성취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뭐 때로는 원활하게 된다가 정방향인데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가 역방향의 설명입니다. 스타 카드들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긍정의 카드들 중에 하나지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가디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번은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창공의 7개의 딸이라고 합니다. 7명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신인가 보죠. 그 창공에 7명의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아도스가 아무래도 뭐 큰 왕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거는 뭐 팔각형 별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뭐 크게 말하면 팔각형 별의 작용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늘의 신뢰,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모든 별을, 그 다음에 희망, 창조 뭐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아마 별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이번에는 별이고 다음에는 달이고 다음에는 태양이지요. 빛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생명의 시작에서 잉태에서부터 출발이고 그 다음에 성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신 타로들은 대부분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타로를 따르는 카드들도 17번에는 여신의 이름이고 누드라든가 나체라든가 이런 어떤 모양들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를 한번 보지요. 카드는 뭐 물의 성질입니다. 물론 뭐 양손에 물을 아래로 뿌리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물의 성향인 카드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여자가 물에도 땅에도 둘 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하늘에 별이 떠 있기도 하지만은 중간에 왕별이 한 개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왕별은 팔각형의 별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면은 타로에는 우각형, 육각형, 팔각형의 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형의 별은 우주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워풀하고 큰 힘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별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빛을 보내주면서 희망과 어둠 속을 밝혀주는, 어둠을 벗어나는 그런 희망, 때로는 긍정의 신호,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이 하늘에 떠있는 노란색 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카드를 그리면 이렇게 조금 잘라갖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7개의 별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중간에 있는 큰 노란색 별을 뺀 나머지 7개의 별입니다. 7은 타로에서 7은 좀 의미가 있지요. 한 옥타브, 이런 어떤 7은 정신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한번 14번 절제 그림에 설명할 때 가슴에 있는 사각 문양과 삼각형의 문양의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에 가장 궁극적으로 성장을 한 것을 나타내고, 이 카드도 하늘의 중간에 있는 노란색 별을 이 주변에 있는 하얀색 신성한 별들이 외호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말하면 응원하고 있다, 잘 되게 빌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7개의 별들이 신성함을 상징하고 아주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깨끗하고 욕심 없음, 때로는 하늘에 빛을 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여자의 모습이지요. 뭐 이제 골든 타로도 봤습니다만은 여신 타로들에서도 이 스타 카드는 대부분 여성의 몸이 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유니버셜 웨이트의 여신은 자신의 온몸을 하나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월드카드처럼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리고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냥 아예 온몸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의 모양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지금 현재 다리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자세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뭐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보여준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보여준다 의미가 되죠.
특히 골든 타로처럼 정면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세 장의 그림의 타로를 봤을 때, 가운데 있는 골든 타로를 봤었을 때 정면에 성기의 모양을 아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림의 카드들도 있고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옷을 완벽하게 벗고 있으면서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김이 없다의 상징일 수도 있겠고요. 아주 감춤이 없다에서부터 자유스럽다까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풍요를 나타내는 거, 여자의 몸 자체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풍요를 나타내고 모든 곡식의 산물이 생산되는 것들처럼 여자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상징의 의미로서는 모든 생산물을 나타내고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넉넉함을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가슴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슴은 크게 말하면 아이의 젖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젖줄의 상징처럼 양쪽에 손을 물을 뿌려서 이렇게 땅과 대지를 적시고 있는, 대지와 물을 적시고 있는 그림의 성향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자의 몸을 우선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카드 한번 상징 보겠습니다. 새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따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히 토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집트 신앙가 거기 보면 토르 여신이 이렇게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고 아주 지혜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외부에서 어떤 소식들은 이 새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신성의 상징처럼 흘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서 태어나서 사람의 아주 하늘로 나르는 새처럼 이렇게 신성함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새가 이 여자한테 모든 소식과 어떤 연결고리, 외부의 인연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몸의 모양이었습니다만 앞에는 여자가 온몸의 모양을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제 물을 뿌리고 있는 모양에 주목을 한번 해보지요. 하나는 물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고 또 하나는 땅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발의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을 물에 담그고 있는 그림의 카드는 14번 절제 그림에서 보면은 한쪽 발은 물에 담그고 한쪽 발은 돌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상황, 어떤 두 개의 현실을 말을 하는데 이 여자는 물 위에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의 뜻과 물 밖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 위에 있다는 거와 물 안에 있다는 설명은 다르지요. 근데 이 여자는 또 물에는 물을 더 많이 뿌리고요. 땅에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모양, 때로는 양손에 물에 뿌리는 양, 이런 것들도 또 설명의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땅을 물들이고 주변에 아주 초록색이 풍요롭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는 맞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드 읽기 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늘에서 어둠을 헤치고 별이 나타났으니 희망, 긍정, 아주 우수함, 때로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 이런 것처럼 풀어가면 됩니다. 직업 같은 거, 내가 구직을 할까요?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직이 좋을까요? 이런 의미로 물어봤었을 때도 이 카드를 읽을 때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당신한테 소식이 빛처럼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업적인 전환, 취직, 합격, 승진, 이것도 긍정의 의미처럼 읽어가는 게 좋겠지요.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인연이 되고요. 조금 더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섹시한 여성과 아주 이런 풍요롭고 넉넉하고 보기도 아름다운 그런 여성과 인연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에 꽉 얽매였다기보다는 프리하게 온몸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의 뜻처럼 나 자유롭거든, 짝이 없거든,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의 의미를 읽을 때는 이게 땅이 아주 초록색에 많이 솟아있지요. 풍요롭습니다. 황폐하지도 않고요. 돌이 섞여 있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재물, 금전 이런 걸 읽을 때는 대표적인 풍요다. 금전에 장사도 잘 되고 수익도 될 것이고 때로는 복권을 맞습니다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풍요로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고요. 어떤 형태로 간에 금전의 넉넉함, 풍요로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카드의 읽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떨까요?
뭐 스타카드는 긍정의 의미처럼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전에 이게 차크라별로 올라가 버리다 보면 이게 이제 성기를 나오고 상징하게 되면은 이게 욕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처럼 읽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카드가 긍정의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려갈 거니까 어려움이 없다. 뭐 이렇게 읽어가는 게 맞겠고요. 거꾸로 나오게 되면은 뭐 돈이 없다, 연애 안 된다, 취직 안 된다 이렇게 읽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취직 같은 데는 급을 조금 낮추는 것도 있겠고 때로는 연애도 서둘지 말라는 의미의 뜻도 있겠고 금전이 풀려가긴 합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적절하게 풀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풀려는 갈 겁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게 맞다. 뭐 그래서 역방향의 의미는 쇠퇴하는 의미처럼 읽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카드 읽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스타카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